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마니아가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월달의 첫 시간이네요. 네, 첫 시간에는 지난달에 있던 경기를 돌아보는 새로 고침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토테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세간의 화제인 게 그 포켓몬 고인데 토티님께서는 그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안 해봤어요. 싸이오님은요? 저는 일단 호기심에 깔아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은 별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지 금방 흥미가 식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포켓몬 잡으러 밖에 나간다는 등 지금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화제라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게임은 역시 큰 걸로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편이죠. 콘솔이나 PC 이걸로 게임하는 편이고 모바일 게임은 원래 나이 먹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하면은 그 모바일 게임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니까 그 2D 그래픽 해가지고 그 막 네이트로 막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막 데이터 나가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2,000원? 3,000원 막 하고 주고 그 핸드폰 요금 고지서 나오면 엄마는 등짝 맞고 미니 게임 천국 이런 거 그죠? 그렇죠. 그 버튼 하나로 하는 거. 저도 그때는 모바일 게임 꽤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 밥 먹는 시간에 애들 밥 다 먹고 막 수다 떨고 있을 때 혼자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그냥 툭툭툭 누르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요즘 그 아까 포켓몬고 얘기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까지 막 포켓몬고 하러 들어와서 목사님 앞에서 막 진화시켜야 된다고. 누가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충격 먹었다고. 아 진짜? 어디 더러운 진화론을 다루는 게임을 지금 교회까지 들고 와서 하냐고. 그거는 봤는데 나도 무슨 뭐 어디서 진화론가 해서 뭐 포켓몬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극성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딨어요. 투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포켓몬 보셨나요? 봤죠, 당연히.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거 관계 없어요. 이단이네. 그거 이제 막 인터넷에 떠돌고 그런 거는 이제 좀 극성 맞은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보면 왜 저러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막 다치면은 병원 안 가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 비정상이죠 그게. 쌀가루님 요새 막 몸 안 좋아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하시고 그러시다니 요새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은 몸 상태가 별로예요. 코엔트랑인가요? 아니 코인트란 수준은 아니고 페페 수준. 방출 임박인가요? 뭐 그런 셈이죠. 중국행 임박 이런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경기는 2017년 1월 25일 있었던 코파델레이 8강 2차전 셀타비고 발라이도스 원정을 이야기해볼 텐데요. 경기는 이제 2대2로 비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코파델레이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첫 주에 이제 새로 고침 코너 구성할 때 쌀가루님이랑 제가 같이 이제 뭐 이번 달에는 어떤 경기 하면 좋을까 이렇게 머리 맞대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쌀가루님한테 그 이야기가 왔어요. 저한테 이 경기로 하자 하셨는데 이번 그 새로 고침 주제를 이 경기로 잡으신 좀 특별한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경기력 자체가 보면서 화딱지가 났고 그리고 이제 몇몇 선수 기용이 기존의 지단 감독의 운영과는 달랐던 경기였기 때문에 한 번쯤 되짚어봐도 이 새로 고침이란 주제에 맞는 경기가 되어서 이 경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그 특이했던 점이라면은 원래 욕먹던 그 다닐루가 라이트백 포지션이라기보다는 거의 미드필더로 뛰면서 사모이스럽게 전술이 운영되었죠. 그래서 그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오른쪽에만 박혀있는 게 아니라 중앙 또는 아예 그냥 왼쪽까지 이제 폭넓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이제 1차전에서 졌으니까 2차전에서는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 그거를 위해서 그나마 공격면에는 쓸데가 있다고 판단되던 다닐루를 공격적으로 운영한 지단 감독의 의중이 엿보였습니다. 경기 중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그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 수비수들하고 같은 라인에서 변형 3백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중에 그 변주를 주는 게 라볼피아나라는 용어로도 이제 막 쓰이고도 하던데 그게 이제 그냥 경기 중에
일시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이날은 지단 감독이 초반부터 이런 포진을 의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좀 시사할 만한 그런 흥미롭게 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축구사적으로 이러한 운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덴마크 국가대표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당시 이제 덴마크 국가대표팀 하면은 양 측면 사이드백이 미드필더로 자주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3백과 4백이 계속 변형이 되는 그런 변형 수비진으로 유명했었죠. 그랬었는데 이 셀타비고전 같은 경우에도 지단 감독이 다닐루를 단순히 라이트백으로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더로서도 기용하면서 이제 중원에서의 가짓수를 더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드러났고, 또 멀리 내다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을 때 중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닐루와 같이 이런 측면 수비수를 미드필드로 올리면서 폭넓게 자유도를 주는 이런 전술도 지단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와 별개로. 뭐 지단의 전술상에는 그랬고, 뭐 다닐루 경기력은 이제 결과를 떠나고서라도 굉장히 좋지는 않았죠. 실점 상황에 계속 보였고, 또 경기 막바지에는 이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우리 진영에서 제대로 공을 간수도 못하면서 빌드업에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이러면서 뭐 셀타비고가 원하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다닐루가 미드필드로 올라가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3백 전술을 썼는데, 이런 상황에서 돋보였던 게 저는 세르히오 라모스였던 것 같아요. 네. 세르히오 라모스가 뭐 이제 본 직업은 완전히 센터백이 됐지만은 가끔 오른쪽 측면까지 오버랩을 하면서 경기에 이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보여주는 등 여러모로 공격에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크로스가 뭐 연결된 게 없어가지고 안타까웠고, 저는 이 그 3백 전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카세미루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카세미루가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처음으로 센터백 포지션에 섰는데 아주 개판을 쳤습니다. 저는 이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비고전 실점 상황에서 다닐루만큼 욕을 먹어야 하는 게 카세미루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에서 센터백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 경기에서 왼마킹도 어설펐고 뒷공간 커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 카세미루 쪽이 공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나초가 계속 그 카세미루가 싼 거를 닦아주려고 나초의 그런 수비 부담이, 안 그래도 수비적인 선수지만은 수비 부담이 더 가해졌고, 이로 인해서 저는 그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카세미루에 비롯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단 감독이 이날 그 패착으로 꼽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카세미루를 3백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이라고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리베로 역할을 맡겼다는 게, 저는 이게 좀 이게 모험인지 아니면은 진짜 카세미루의 능력을 지단 감독이 믿은 건지, 그러니까 맹신을 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베로로서의 그 후방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러니까 수비적인 국면, 그리고 빌드업 줄기에 사실상 시발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였고, 이날 카세미루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인방어라든가 최종 라인에서의 그 상대와의 골 경합, 뭐 버텨주는 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약했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 이제 커버를 넓게 가져가면서 본인이 뚫려도 크게 걱정이 없는 뭐 양 사이드백들이나 주변 미드필더들이 협업이 되니까 본인이 잘하는 볼터치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센터백으로서는 역시나 그런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펼쳐진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는 또 카세미루가 그럭저럭 잘했기 때문에 이 셀타 비고전에서는 카세미루 자신의 기량적 한계라기보다는 저는 포지션 2의 미숙으로 이 경기를 망쳤다라고 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도 나온 것 같은데, 얼른 페페가 복귀해서 이제 백업 센터백으로서 유종의 미를 맺고 중국에서 한자 배우면서 유종의 미를 맺는군요. 이제 중국에 이제 뭐 짬뽕 먹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중국 무술 쿵푸 배우면서 소림사 들어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빡빡 밀고. 안 그래도 빡빡 미는 친구인데 뭐. 아유, 발차기가 뛰어나다고 페페가. 상대 막 선수 뒤통수도 발로 차고 그랬던 선수라서 얼마 후엔 이제 축구 선수 은퇴하면은 무술대회 같은 거,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리고 이날 그 원래 포지션에서 사실상 못 뛴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 카세미로 말고 아센시오 그러니까 그 3-5-2에서 왼쪽 윙백 역할을 그러니까 사실상 위아래로 오르내는 그 순환 운동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요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이가원님은? 아센시오는 이제 측면보다는 좀 더 중에서 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왜냐면 아직 그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측면 미드필더가 보여줘야 하는 공격력이나 수비 가담이 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더 중앙에서 공격적인 롤을 맡으면서 일단 공격력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치거나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레알 마드리드급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아센시오가 뭐 재능은 뛰어난 건 알겠지만은 지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멀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제가 에스파뇰 시절부터 봤으니까 좀 이야기를 좀 붙여보면, 그러니까 프리시즌부터 사실 지단 감독이 아센시오를 기용하는 그 방법론에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왼발잡이잖아요, 아센시오가. 네. 근데 지단 감독은 보면 프리시즌 때도 보면 계속 그 왼쪽 정발 위치에다가 아센시오를 두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이나 크로스나 이런 거 계속 시키더라고요. 근데 에스파뇰 시절부터 보면 에스파뇰에서는 전반기에는 그 10번 롤 그 위치에서 뛰었고 후반기에도 측면을 병행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측면 혹은 그러니까 역발 패턴에 좀 그런 플레이에 익숙한 선수였어요. 또 그 위치에서 굉장히 주변 동료들과의 그런 시너지라든가 플레이 패턴에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지금까지는 지단 감독이 물론 저보다 이 선수의 그 특성에 대해 저보다 물론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시즌 보면서 계속 좀 의문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고요. 앞서도 사이가님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류의 그러니까 윙백에 배치해서 엔드라인 끝자락에서 뭐 그러니까 밀집된 수비를 혼자 드리블로 파괴하고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는 선수예요, 아직. 그러니까 성향을 조금 더 파보면 이 선수는 막 개인 전술로 무슨 뭐 발재간을 그렇게 부려서 수비를 두세 명씩 벗겨내고 그런 걸 잘한다기보다는 주변 동료들과의 협업이나 사이드에서 유닛 플레이, 또 이제 주고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플레이에 능한 선수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고립된 지역에서 볼 주면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약간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아센시오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선수고, 또 유형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특출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봐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후반기에 남은 시즌에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역시 어린 선수를 좋아하시는 토티니들께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이 세타피고전에서 상대의 중원인 마르셀로 디아즈랑 네마나 라도야, 이 두 피보테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이 전진 패스가 그다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측면으로 공을 돌리거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 경기 드리블 기록을 보니까 이스코가 3회 성공하고 1회 실패했었고, 루카스 바스키스가 1회 실패했고, 모라타가 1회 실패했고, 다닐로가 돌파 1회 실패했고, 아센시오가 2회 실패했고, 코바치치가 무려 5회를 성공했지만은 3회를 실패했고, 호날두도 3회를 실패했는데 아무런 드리블 돌파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호날두가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레메에서도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호날두가 드리블 돌파를 이제 전혀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못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호날두가 프리킥 골도 넣고 골 감각은 좋은데 아무래도 팀원들이 호날두가 특유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살릴 수 없게, 그러니까 호날두를 제대로 못 살려준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티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네, 저도 일단 말씀하신 부분엔 저도 다 동감을 하고, 3백 체제 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한 뭐 리베로나 그 윙백들의 그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최전방에 위치한 그 2명 내지 3명 적은 공격 숫자 이 선수들의 밀집된 상대 수비 형태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측면 라인의 유닛이 백포 라인일 때보다 3백, 그러니까 3-5-2 형태에서는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투톱 선수들이 측면으로 많이 벌려서 밀집된 수비 형태에서 뭔가 조합 플레이에 많이 좀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뭐 말씀하신 호날두도 그렇고 벤제마도 전혀 기여가 안 됐고요. 가뜩이나 이날 뭐 아센시오나 다닐로 둘 다 얼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 플레이에 기여를 해줬어야 될 공격수들의 좀 부진도 이날 역시 이 아쉬운 결과에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날두가 또 명색이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인데 기회가 없다면은 제가 기회를 만들어야죠. 세상에 셀타 또 못 들으면은
나중에 나폴리나 뭐 나중에 바르셀로나 뭐 유벤투스 바이에른이나 이런 팀들 만나면 어떻게 좀 씁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재신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사실 그 지단 감독이 갖고 온 공격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맨날 크로스한다 욕만 먹지만은 셀타 골키퍼인 그 세르비오 알바레스가 그다지 키가 큰 골키퍼가 아니고 불안하죠. 좀 볼터치 같은 것도 좀 불안한 골키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중볼을 경합을 노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전반전에 뭐 이스코의 좋은 패스를 호날두가 놓쳤다거나 호날두의 헤더가 골포스트를 맞추거나 이러면은 좀 레알 마드리드한테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안 터지니까 결국 경기가 힘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셀타한테 말렸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한 그 측면으로 벌리는 플레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밀집된 수비 블럭을 파괴하는 그 플레이에서는 앞서 말하신 뭐 이스코나 코바치치 이 선수들이 더 이 셀타전에서는 더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그러니까 워낙에 좀 경기가 내용상으로 많이 졸전이었어서 선수들이 좀 전체적으로 평가가 많이 안 좋은데, 이스코가 저는 이날 지공에서의 그 밀집 수비 국면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단 감독이 이날 골이 필요하니까 역시나 스트라이커만 4명을 동시에 기용하는 이런 또 1차원적인 선택을 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외였고, 그러니까 왜 하필 이스코를 빼냐. 그러니까 이스코의 이날 활약도 그렇고 지단 감독의 이런 식의 좀 용병술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지단 감독이 이게 뭔 생각이지 싶었고, 그냥 공격진 안에 다 집어넣고 크로스 올려서 한 방 노리나 했는데 결국 안 터졌죠. 뭐 도박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드리블 실패 이야기했는데 호날두와 함께 3회 실패한 게 코바치치예요. 코바치치가 그나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률인 5회 성공을 보였는데, 저희 코바치치가 중원에서 드리블 하는 게 상대 중원에 해주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이 친구가 직선 드리블밖에 못하고. 비록 이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전에서는 멋있게 골을 넣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팀의 그런 명운이 갈린 경기에서 코바치치가 또 중앙 미드필더니까 이 선수가 무리한 드리블 하다가 뺏기고 역습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니까. 물론 이런 스타일이 뭐 크로스나 카세미로가 못 보여주는 스타일이니까 낫긴 한데, 저는 이런 드리블 돌파는 좀 더 나이도 어린 놈이 좀 짬이 차야 이런 걸 하지. 마르셀로도 레알 초기에는 이런 짓 안 했어요. 드렌테급은 돼야 좀 드리블을 치지. 뭐 어쨌든 셀타비고전 역전승 실패하고 코파델리의 준결승 진출도 실패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생각할 게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선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깠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닐루의 자책골.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자리에 다닐루가 서 있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2대1의 스코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뭐 연장을 갔을 거고, 뭐 그 이상이면 승부차기에서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연님 그 다닐루의 자책골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막으려다가 어쩔 수 없는 거다 혹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다닐루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 맞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카르발이 서 있어도 그 위치에서는 뭐 이 서 있으면은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축구 지능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닐루가 거기 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르발이면 그 자리에 안 서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뭐 다닐루 얼마 못했을 선수인데 너무 까지 말고 애정으로 보듬어 줍시다. 그러고 보면 카시아가 쿠파델레이 대회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셀타비거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카세미로와 다닐루 두 브라질리언이 그만 뛰라고 보내준 셈인데, 다음 시즌에는 어디든 주전 먹으면서 다닐루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타비거전 새로 고침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야기 다 끝난 김에 썰전에서도 이야기 다 끝나면 한 줄 논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코파 탈락한 기념 쌀건님 한 줄 평 해주시죠. 레알 마드리드 2016-17 코파 델레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남의 잔치예요. 셀타비고전은 사실 다닐로 혼자만 욕하기에는 못한 선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닐로 혐오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야. 메갈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여성 혐오를 멈춰주세요 막 이러지. 빽 이러는 거 있잖아. 알 사람들은 들으면 다 아니까 뭐. 네, 그러면 이제 지난해였죠. 마살 초대석 두 번째 시간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게스트였던 응님께서 살가존이 투티님, 디스테파노님 모두 고생하셨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응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디스테파노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투티 만세, 살가존 만세,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최근에 크로스로 닉네임 바꾸신 하메스님께서 말살 재밌게 잘 들었다고, 응님의 이야기가 특히나 재밌었고 사람은 함부로 실현해서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멘에 대한 사랑을 어필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꼭 우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파님께서 코멘터리 박스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요즘 운영진이라고 오해를 받고 계시는데 저희가 운영진이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 아직 리가 챔스 잘하고 있고 더블 여전히 가실거리니까 모두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라로님께서도 파이팅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게 뭐죠? 아, 파이팅. 그리고 누머님께서 친구 구한다고 댓글 달아주셨고, 거기에 이제 누머니 추종자 셋이 또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로 댓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코멘에서 침묵이 있는 거는 코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코멘에서의 이야기가 게시판까지 끌고 오는 거는 사람들이 맥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코멘 죽돌이 분들이 역시 입담이 좋으시다고, 마셀에서 자주 뵙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김자파님께서도 동감한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로님께서 꿀잼 맛살이었다고, 가장 공감도 많이 가는 편이 아니었나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라우드 토마스님께서 댓글 해주신 것처럼 다른 게시판에서 코멘 이야기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것에 크게 공감한다고 댓글 달아주셨고, 마지막으로 2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항상 재밌는 방송 감사하다고 댓글 감사하게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요. 이번에 댓글은 이번에 새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죠. 셀타 비거전이나 코파 탈락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엘리언님 공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알 마니아가 이제 1년 호스팅비 입금하면서 이 사이트의 수명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1년 근근히 풀칠을 하면서 죽다 살아나다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망하지 않도록 저나 다른 운영진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레알 마니아 운영진을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하셨듯이 앞으로도 쭉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운영진 회의 통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우리 스폰서 업체죠, 리얼사크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회원분들께서 리얼사크 서치의 가장 불만인 부분이 배송 관련 부분인데, 운영진이 최근에 업체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회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배송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2월에 있을 또 공동구매에서는 이번에 한 번 더 믿고 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토크 언제나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뭐 마스터토크에 대한 사연도 좋고요,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새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또 저나 투티님에게 관심 있다는 내용의 댓글도 언제나 환영하니까 나이 많든 좁든 저는 가리지 않으니 꼭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 마살 스폰서도 받고 있으니까 스폰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엎드려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하면서. 네, 다음 주는 지난 한 달간의 평점을 알아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이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토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